예,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저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대외 정책을 할 것인가, 특히나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강대국 관계하고요, 그 한국의 외교 실천을 간단하게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 강대국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었습니다.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우리나라의 위상은 뭐 현재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최빈국이었는데요. 외교적인 실천은 미국 일변도의 편승 외교, 소위 말해서 4대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좀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외교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전 후기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 대소 견제 노선 속에서 미중이 협조 노선을 걸었습니다. 특히나 1979년도에 미중이 수교를 하면서요, 전략적인 묵계, 그러니까는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약 4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상당히 개발 도상국으로서요,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중국은 이 경제 협력을 하는 구도였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이 중견국의 전형적인 균형 외교에 가까운 외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되고요, 또 강대국 관계가 특히나 사안별로 대결 경쟁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는 뭐 중견국이긴 한데 조금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뭐 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럽의 뭐 지중해에 위치했다라면 우리가 강대국이 되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주변국과 관계를 보면은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지리적인 조건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국가인 것도 맞고, 또 우리가 많은 국가의 도움, 원조와 경제 협력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구촌에 책임 있는 국가도 맞기 때문에, 또 뭐 그 통상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을 뭐 선도하는 책임 있는 중견 통상 국가, 이렇게 조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교 실천을 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됩니다. 여기서 다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근미래죠. 앞으로 5, 6년간의 전략은요, 한미 동맹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고 열린 협력, 자유롭고 열린 협력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유럽과의 관계는 자유롭고 열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중간층에 있는 국가들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래도 좀 뭐 연대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복합적인 외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견국 외교는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저기 그 이게 편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로 보면은 보수 정당들이 대체로 그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변도를 조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당에 가까운 정당들은요, 균형 외교라고 해가지고요, 미중 사이에 좀 줄타기에 가까운 외교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보면은 민주당 계열의 이 그 전략가들도 대체로 사고하는 게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 자유롭고 열린 협력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균형과 편승의 한 가운데쯤 되는 게 이 중견국의 전통적인 외교, 그러니까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이 사실 미중 사이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외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그 다양한 국가들과의 그 해칭도, 연대를 통한 해칭이라든가 중립도 필요한데, 요 영역은 전통적인 외교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공공 외교의 파트에서 일종의 뭐 외교가 종합예술이겠지만 특히나 공공 외교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와 그 중간지대에서 지금 고민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소련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게 프랑스의 독자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혼자 했다기보다는 여러 나라들과 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대 차원도 있고, 사실은 뭐 아시아 공동체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 공동체가 현재는 뭐 중일 관계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는 없지만은 또 지향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국가의 외교라기보다는 보충적인 외교로서 이렇게 그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의 이 전략을 보면은요, 뭐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이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뭐 미국 덕분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의 이 조금 관용과 또는 자제를 통해 가지고 좋은 조건의 무역이라든가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또 탈냉전 시기에는요, 테러와의 전쟁, 국제 무역,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어느 정도는 미국 단독 패권을 용인하면서도 협조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미국 제일주의가 트럼프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중간지대 국가들 또 중견국들이 대부분 그 각자 도생 속에서 이 안미 경중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 사실은 그 지구촌이 냉전 시대에 우리 아시아는 냉전은 아니었습니다. 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18, 19세기 생각을 해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굉장히 희생된 지역으로서 식민 국가가였고요. 또 해방 이후에 특히나 냉전 시기에 한반도, 타이완, 인도차이나 등은요 아주 열전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을 했죠. 이 당시에도 강대국 관계를 보면은요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협력, 경쟁, 대립을 했습니다. 예, 1950년대 열전 지역이 바로 2020년대 미중 경쟁의 축이 됐습니다. 예, 한반도, 타이완, 인도, 차이나가 똑같이 다시 열전으로 이렇게 부상이 됐고 뭐 우주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해, 영공, 육상, 또 심해까지 또 잠수함 경쟁, 또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열전의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미중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의 각각의 전략을 보면은요, 스탈린도 이 소련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중 양국의 충돌을 유도한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고, 트루먼도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 지금 축소되는 군비를 유지하고 군사복합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뭐 조지 워싱턴 대학의 리처드 손턴 교수 등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전략에 우리가 굉장히 좀 우매하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를 잘 보면은요 한국 전쟁 직후에도 제네바 회담만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대사급 회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또 베트남에서 왜 미중 사이에 한국 전쟁과 같은 충돌이 없었냐 이때도 계속 회담을 합니다. 예, 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그 핵미사일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 손을 잡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역시도 베트남에서의 이 원만한 철수를 위해 가지고 이 그 미중 사이에 협력을 하는데 뭐 이 당시에 또 심각하게도 우리가 베트남에 많은 젊은 군인들을 파견하고 있었는데 미중 사이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토론하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나.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79년도 이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이 협조 노선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정학이 완전히 다시 그 귀환을 해가지고요. 미중 전략 경쟁에 한국, 또 타이완, 베트남 이쪽이 핵심 지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우리 외교, 국방, 안보에 있어서 아주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도적인 그 국가, 선도적인 중견국 한국의 외교적인 숙제는 무엇인가?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잘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줄타기를 좀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호주 같은 이 쿼드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중국에게는 상당히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 편승과 균형의 중간쯤 되는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뭐 경제나 정치 안보적으로 성공을 했지만은요 우리의 성공에 따른 또 제약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한국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이 우리를 구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사실은 충돌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이 장기전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의 초입인데 이게 이제 원만한 충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가운 평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통상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중 협조라는 이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그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 러일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충돌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과 관계가 악화되면요 통상로가 막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지리적인 약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남북 화해와 통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우리 외교에서 거의 뭐 그 강대국 외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이 남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책임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OECD에도 가입을 했고 또 원조를 제공해야 되는 국제적인 책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또 일정한 이 후발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그 우리가 그 국제적인 그러한 그 경제적인 이러한 이익 같은 것을 줘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또 우리가 단임제 대통령 그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교 정책이 보수와 민주 사이에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인 큰 틀에서 그 연속성을 갖는가도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는요 공정이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대국들이 백신을 개발해 놓고 나서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 무기와 거래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는요 군인들에게 무료로 이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정성 논쟁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그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후에 민주, 인권, 자유라는 가치와 이 생명 안전이 병행해가지고 성공한 몇 안 되는 상당히 좋은 모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을 굉장히 이렇게 이 후발 국가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요 공정외교와 중간지대의 연대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략적 균형 외교라는 말들을 이렇게 민주 진영의 이 전략가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던 용어 같아요. 노 대통령 시대도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는데 이게 균형이라고 쓰면은 미국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자주라고 쓰면은 이건 뭐 저기 미국, 중국이 좀 다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어를 갖다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편승과 균형의 요 사이에서 대부분의 중견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아주 디테일한 사례를 보면은 백신과 같은 사례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공정무역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이 이게 부자 나라 소비자와 빈곤 국가 생산자가 상호 공존하는 방법, 또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려는 무역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통상국가이면서 동시에 선도적 중견국가인 우리나라는요 어쨌든 간에 전지구적인 자유로운 통행과 교류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와 빈곤 국가가 공존하는 억강부약의 이러한 국제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각자 도생의 전략 경쟁 구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한국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유리한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되는 이러한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실천으로서는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동반자 관계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과 배타적이지 않은 자유롭고 열린 이런 협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는 외교들은요 뭐 한미일, 뭐 한중일 또는 중러 또는 우리나라와 남북중, 남북러, 남북일 등이요 다양한 이러한 이 연대를 하는 이러한 외교도 보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향해야 될 점들은 뭐 다자적으로 본다면 유럽 공동의 집이나 다양한 FTA가 있겠지만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외교라는 프레임으로 편승과
이 그 균형 외교 사이에 이 외교를 만들고, 또 외교 용어를 제가 뭐 공정 외교라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민종훈 교수님은 이제 다른 용어로 또 실용 외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좀 용어 개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들끼리 뭐 프랑스라든가 또는 뭐 인도라든가 이런 고민하는 국가들끼리 새로운 연대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